애청자들이 가장 기다린 코너 한판 내부자들 바로 만나겠습니다. 김규환 CBS 논설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예, 뭐 이렇게 쑥스럽게 누님께서 이렇게 반겨주시는 누님, 누님 사이세요? 제가 한 2000번째 남동생쯤은 되죠? 그보다는 상당히 한 387번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2000번째 대선배를 알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뵙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시고 눈에 띄는 대목을 꼽아오셨는데 한동훈 위원장과의 이제 불화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진 장관님은 네. 이제 뭐 더 이상 관계에 친한 게 아니다라는 한 문장을 찝어주셨는데 점심 먹는 자리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풀었다. 앞으로 정치 내기를 잘 걸어나갈 거로 생각한다.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이 발언 우리 김규환 실장님 어떻게 두 분이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제가 이건 다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말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이거였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예.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박절하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20년 교분 맺어온 사이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 워딩은 너무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볼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번역기로 돌리면 그런 뜻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소울이 없다. 사실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바로 초청해서 식사를 하겠다. 아. 라고 얘기를 하거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다는 그런 참신하고 감동적인 워딩이 한 번 더 나왔어야 되는데 남자 그런 워딩이 나오나요? 그건 안 참신해요. 한번 안 참신해.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당장 만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도 네가 정치인의 길을 얼마나 잘 걸어 나가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번역이 됩니다. 지켜보겠다. 네. 아까 우리 진 장관님은 잘가 두 글자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잘가. 저보다 더 심하시네요. 그래서 일각의 서정옥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히려 먼저 이제 전화를 드려야 된다. 대통령님 한 시간 좀 내주시죠.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오히려 만남을 스스로 메이드해야 된다. 그렇게 서변이 서정옥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결론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따가 이제 쭉 설명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주목하신 장면은 그거였고,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는 나경원으로 정리됐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나이연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제가 나이연대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고 차기 당 지도부는 나경원 대표와 이철규 원내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다른 언론들에서 나이연대라고 이제 붙이면서 제 영상을 막 같이 했더니 그 다음 날 김현정이 뉴스쇼 출연하러 나경원 대표가 오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밖에서 대기실에서 저를 거의 딱 6초 정도 노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틀린 말씀 해명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만났어요. 사실은 오전에 잠깐. 오늘 오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대표의 지금 현재 상황은 당 대표를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 아직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 결심을 못했지만 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틀 전부터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한동훈이 나오면 나경원이 접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나오면 그때는 내가 나갈게. 그거는 확실해.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내가 방송에 가서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얘기해도 돼. 내가 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심을 안 했지만 한동훈이 나오면 나는 그때는 나오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안 나오기로 결정한다면 지금 그럼 못 쓰게지는데요. 사실 나오게 되면 나한 대결 빅매치죠. 한나 대결을 한나전으로 해도 한나전으로. 한전은 한나 대결. 아무튼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은 한동훈 위원장의 전대 출마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애들로 그런 식으로 표현.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 원내대표가. 그 속내는 잘 모르겠어요.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추정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의 직접 워딩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정치적인 행보는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분의 정치적 행보죠.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언제 결심이 서신대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발표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보수의 가장 강력한 현재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당심, 민심, 원심, 언심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민심, 당심은 알고 민심은 알다시피 국민 여론이에요. 당심은 그거와 또 별개로 움직이는 게 당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원들, 보수 지지자들이 움직이는 여론이 있고요. 그렇죠. 또 원심이라는 건 소속 의원들의 정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심, 원심입니다. 그게 그리고 언심이라는 건 뭐냐면 언론들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심과 민심에서는 현재 보수 주자 중에 가장 압도적이라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심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지지. 소속 의원들이 자기 편이라고 얘기할 만한 원내 거의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장동혁 전 사무총장, 김형동 전 비서실장 정도고 장동혁 사무총장도 완전히 연이 끊어지지 않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굉장히 적극적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분이 김형동 비서실장이에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 정도인데 이상민 의원은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정도지 지금 그분을 위해서 뭘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뭐 만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만난 다음에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는 전해드릴게요. 근데 아니 공천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들이 원심이라면 그 한동훈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한동훈 세력이다 친한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력은 그 비대위원들인데 비대위원들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의 팬덤, 팬클럽이라고 봐야지 그분들이 당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행사할 만한 분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비대위도 비대위 내부에서도 약간 갈등이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구자룡 비대위원은 비대위 할 때부터 자주 충돌을 했었고 대놓고 구자룡 비대위원이 그 4월 16일 날 그 비대위원들 오찬 이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뭐 발언한과 관련해서 왈가왈부가 있었다는데 그거 아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도 완벽하게 원팀이 아니구나. 원팀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당대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죠. 또 언론의 평가는 뭐 별개니까요. 그런데 당심과 민심에서는 앞서 있지만 원심과 언심으로 들어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명분이 지금 약하다는 거죠. 원심은 일단 없다. 언심, 언론들의 마음은 왜 또 약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론은 명분을 따라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 총선에서 바로 직전에 참패한 그 수장이 총선에 나온다는 명분이 없잖아요. 원심도 그걸 내세우고 있지만 의원들의 정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통령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인데 거기서 무슨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그냥 자동으로 당내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화가 나 있고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 뭐 낙천자들 만나고 다니고 많이 공개 활동 사실상 지금 전당대회 행보를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문자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어떤 그 지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최근에 권유했어요. 그 미국에 가면 VIP들 다 연결해 준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이후로 만나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외국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 국내에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확고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뭘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은 뭐 지금 워딩대로라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마음을 좀 누러뜨리고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 전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오찬을 한번 거부한 게 그게 아직도 그 대통령과 관계 시금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다음 단계를 보여줘야죠. 예. 그러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보세요. 그 저기 뭐야 당심 플러스 민심이면 저는 그게 대세론을 거의 형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의원들 원심은 대세에 좀 추종하는, 그러니까 줄을 대는 쪽으로 쓰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계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전대에 나가서 의원들 마음까지 살려면 대통령이랑 관계 개선은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길게 봐서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게 오히려 그 행보에 도움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놓고 대통령과 차별화는요. 네. 지금 할 게 어떻게 아닌가요? 생각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통화한 사실 윤핵관이란 건 지금 없어요. 다 깨진 지 오래고 제가 말하는 윤핵관 뭐 찐윤이라는 얘기는 그냥 당의 그냥 주주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게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대통령과 관계는 파란일 것이다. 파란일 것이다. 그 워딩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당대회를 한동훈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전당대회 출마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두 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우리 김규환 실장께서 오늘 아침에 직접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가면 난 반드시 나간다. 이게 단독 취재한 내용이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사실상 전당대회 행보를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것이냐. 사실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윤핵관 얘기하시는 거죠? 얘가 갑자기 이제 뛰어가지고 친윤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냐? 그렇죠.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후보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류 측은 여전히 친윤 당대표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한 분만 워딩을 직접 소개하면 이철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아닙니다. 아니죠. 이 원내대표 나가려 했던 분이죠. 아닙니다. 원내대표 아니고. 본인이 그 당대표 원내대표 출마 포기의 10%는 권성동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워딩을 하셨어요. 권성동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권성동이 무슨 앞길입니까? 당대표의 앞길? 그분이 10%를 고려한다 해서 권성동 대표가 그걸 고맙게 생각하거나 자기의 거취를 정하는데 얼마나 참고를 하겠어요. 다만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원내대표 소동이 있었던 거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다만 주류 측은 여전히 친윤 당대표를 모색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류 측에서 봤을 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윤 주류 측에서. 그런데 나경원이나 한동훈 장관은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나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냐? 나 친윤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거잖아. 저는 그분과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팔아 넘겼잖아요. 언제든지 나 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대권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탈당을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대통령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두 사람한테 100%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윤 그룹들은 언제든지 친윤 당대표를 모색할 것이다. 근데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는데요. 일단 권성동, 장제원. 근데 그게 결국은 장제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당심 100%로 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철규 의원이 마지막 접은 거는 사실 여론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선을 그렇게 져놓고 찐윤이 또 나와서 원내대표하냐?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모든 곳에서 비판을 강하게 했거든요. 정신 못 차렸다.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로 나온다면 보수 언론에서도 강하게 비판할 거고 그래서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뭐 괜찮은 분인데 그렇게 사실은 대중적 인지도나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심이 이렇습니다 지금. 언심이 100% 맞는 해석이에요. 평심입니다. 평심.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구상만 할 뿐이지 실현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권성동 대표님의 생각은 뭐 대충 뭐 짐작은 하지만 그분이 나온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당신 민심 어떻게 전당대 룰을 바꿔도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상이나 모색을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다만 그 한동훈과 그 뭐 나경원 대표의 어떤 그 전당대 임하는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이철규 의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원내대표를 할 마음이 있었지만 접으면서 또 여러 당내 의원들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게 있었어요. 자 배현진 의원이 또 철규다 하면서 코너에 벌리면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를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이 있다. 강한 비판을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 공개 소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기아 씨? 저는 평론가가 아니니까 그 얘기보다 그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그 큐시트 질문지를 보니까 박성태 실장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요? 이번 싸움의 배후에 원조 친윤 장제원 혹은 권성동 의원이 움직이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작가님이 약간 워딩에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원조 친윤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핵관들이 이제 각자 도생하고 이제 분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원조 윤핵관들이 를 얘기하려면 작년 10월 13일 밤 술자리 회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날이 한국 정치사에서 10월 14일 밤부터 12월 12일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한 2달까지 윤석열 정부 권력 주류들이 그 권력정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10월 14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0월 14일이 뭐냐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여당 완패로 끝난 다음에 토요일 날이 뭐냐면 전국체전 목포 개막일이었어요. 개막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나서 10월 14일 날 밤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밤에 급하게 모임을 갖습니다. 대통령과 김기현 당시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장제원 의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이분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30분 넘어까지 거의 4시까지 긴 시간 동안 5명이 가져요. 5명이. 그러면서 대화를 하신 거죠. 제가 그날 보니까 10월 14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맞아요. 제가 다 취재한 건 내용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뭐 사이다만 드셨겠어요. 술 통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강서구청 선거를 참패했기 때문에 당직 사퇴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0월 16일 날 월요일 날 당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총장이 누구냐면 박대출로 처음에 거론됐었는데 맞아요. 그게 소동이 있어요. 그래서 뒤바뀌잖아요. 결국 이만희 사무총장으로 가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원래는 그날 술자리에서 회동에서 술자리라는 표현을 자꾸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회동에서 박대출 사무총장 카드로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박대출 사무총장 카드를 윤재욱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만희 사무총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한간에 어떻게 소문이 나면 장제원이 다 장난을 쳤다. 말아먹었다. 뭐 이런 소문이 좀 나죠.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박대출 카드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철규 사무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해요. 너도 물러나. 근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굉장히 그 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질타하면서 형님 뭐라고 하면서 뭐 이런 좀 언쟁이 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이렇게 잘하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제가 관심 있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꼭 최민식 씨 흉내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였습니다. 갑자기 그 자리 있었던 사람 같아 느껴져.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면 알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총선 연말에 만들 총선 공관위원으로 가라. 총선 기획단을 가라. 얘기가 나와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김기현 대표가 이철규는 누가 봐도
윤핵관 중 윤핵관 찐핵관 대통령 힘이 두텁잖아요. 그분이 공관위로 들어오면 자기가 당대표로서 공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총선 지휘하는데 어려우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냐면 그러면 나중에 인재 영입위원장을 해라 라고 그래서 그때 그 자리가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권의 권력 지도가 이철규 한 사람한테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등장하면서 너 우유 그냥 마시 매 맞고 마시라면서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 압박에 몰려서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진작에 아싸가 된 거고 아웃사이더 된 거고 윤한홍 의원은 초의 낭인처럼 진작에 낙향에서 본인 지역구만 챙기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례관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배현진 의원은 장제원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잖아요. 근데 왜 배현진이 이철규 의원을 저격했을까? 명분은 맞죠. 이분이 또 철규 아니 사무총장하고 공천관리위원하고 인재영입위원장하고 또 원내대표에 또 철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통화 녹취록만 놓고 보면 이철규 의원이 못할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분 사이에 앙금이 좀 있어요. 그 앙금이 뭐냐면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배현진 의원이 조직부총장, 박성민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인데 김태우 구청장 공천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박성민하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배현진 의원이 약간 그 제동을 걸고 좀 불편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좀 상한 찰나에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송파 3남매 이른바 그 송파갑의 박정훈 그 앵커 TV조선 공천 앵커 앞두고 김웅 의원 컷오프를 요청을 했어요. 배현진 의원요?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알겠습니다. 알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근데 배현진 의원도 또 반론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근식 그 송파병에 거기도 컷오프를 요구를 했는데 누가요? 배현진 의원요? 그게 이제 이철규 의원 측의 주장이죠. 이철규 의원 측의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걸 컷오프를 남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해서 하면 어떻게 컷오프 시킵니까? 그래서 경선을 불가피하게 결국 경선을 시켜서 김근식 후보가 됐고 이기죠. 그리고 송파갑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만 김웅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감정의 앙금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도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날 이거 이철규 의원이 저 한판승부에 출연하니까 그때도 들어보세요. 예고해요. 저기 갑자기 또 예고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철규 의원이 오래 전부터 사이가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김규환 실장님처럼 자세히는 제가 몰랐는데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군요. 아유 이제 너무 깊이 있는 얘기 들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카지노의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 내가 알고 싶으면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아주 딱 맞았습니다. 뭐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당 얘기를 너무 안 해갖고 자 민주당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주일 남은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의원 4파전으로 정리가 됐는데 자 명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실장님 어떻게 취재가 돼 있을까요? 명심이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셔야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럼 또 어떡할? 그러면 또 그걸 전해주시면 되니까. 일단은 그 추미애 저 당선자가 그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잖아요. 앞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심이 있고 당심이 있고 원심이 있고 언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론에서는 앞서지만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는 당심이나 민심이 아니라 원심이 뽑는 겁니다. 의원들의 마음.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당내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에서는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김기현 워낙 자기 캐릭터가 강하고 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통제가 좀 안 되는 캐릭터시잖아요.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은 아무래도 제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정성호가 되지 않겠느냐 원심으로 가면 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실장님 당 대표 연임 문제도 이재명 대표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몰라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되겠어요?
거의 정청래가 됩니다.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예. 본인은 그러죠. 나는 이재명이 호위무사다. 그리고 개딸이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거의 됩니다. 거의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 그룹은 이 정청래 의원을 약간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정청래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딸 달리 뭐 정청래 이길 만한 카드도 없고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믿지 못한다. 정청래 의원에 대표 대해서도? 되면 누구나 대선을 꿈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되는 것도 대선 주자 자리를 믿지 못한다. 누구나 이제 팬덤 있는 분들은 다 그걸 꿈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염려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한 2분 남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축약해서 해야겠네요. 예, 조국혁신당 총선 전으로 줄곧 기세가 높았습니다만 내부엔 뜻밖의 고민이 있다. 어떤 고민입니까? 그 12명의 당선자를 보면 딱 답이 나오죠. 네. 원내 경험을 한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황운하 의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행동대원이고 기동 타격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원내 경험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원내 사정을 좀 아는 분이 9번 당선자 정춘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민주당 당직자, 여성국장도 하고 조직국장도 하고 당 원내 사항을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내에서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목소리만 컸지 원내에서 뭔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행동대장이 없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하나 아니 뭐냐면 민주당의 낙선한 중진급들을 고문이나 뭐 이런 뭐 지도위원 이렇게 모셔서 좀 경험을 좀 전수받고 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민주당의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민주당의 낙천 그 중진들이 좀 보일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분 김종민 새로미래 의원 이분이 혹시 조국혁신당 갈 수 있을 가능성 없어요? 제가 최근에는 통화를 못했고 한 2주 전에 통화했을 때는 조국혁신당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생각은 없고 그냥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벌면서 그래도 가면 이제 한 번만 더 선택을 해야지 또 한 달이 또 걸쳐서 가는 건 자기 정책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하더라도 민주당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뜨거웠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게 못한 게 너무 많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 CBS 김규환 논설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